십니까? 자, 날씨는 좋은데 마음적으로는 또 걱정이 있죠. 자, 오늘 수업은 이제 3, 4월 과정으로서 좀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제 1, 2월 과정을 통해서 1순환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번 그 시간부터는 이제 제2순환으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또 3, 4월 두 달 동안의 강의가 또 새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그 3, 4월 과정에서 이제 첫 진도 수업이 되고, 그리고 좀 1, 2월 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조금은 우리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다른 문제로 제가 좀 풀어줄까 하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유인물 자료를 2장을 받았는데 한 장은 이제 그 강의 계획서입니다. 원래는 지금 그 지난 그 수업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5주 수업을 해야 되는데 또 사정상 지난번에 수업을 못해서 이제 4주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한 4시간 정도, 그러니까 거의 2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해서 4주를 거쳐서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제 OX예요. 오늘은 이제 조세 총론만 수업이 될 건데, 이 조세 총론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OX로 여러분들에게 지문 정리하도록 자료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맞는 것은 O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틀린 거 X가 있는데, X는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뒷면에 상세하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해설을 해놨으니까 하여튼 그날 배우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4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 유인물 자료가 4장이 나갈 겁니다. 4장이. 그래서 요 4장을 잘 모아놓으면 나중에 요 4장만 가지고도 5문제, 6문제는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 6문제만 맞히려면 요 4장만 여러분들 하셔도 충분합니다. 꼭 중요한 지문들이니까 나중에도 꼭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작년에 여기는 아닌데 다른 데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은 잘 봤는데 1차에서 한 문제 차이로 1차에서 안 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학계론에서 점수가 좀 안 나왔어요. 근데 평상시 학계론이 시험에 점수가 잘 나왔대요. 근데 마지막에 이 학계론이 점수가 잘 나오니까 자기가 좀 그 신경을 덜 썼는데, 근데 그 학계론에서 45점인가 점수 너무 낮게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실 말씀이 마지막에 이 학계론에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틀렸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기본적인 내용들만이라도 그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었으면 자기가 충분히 학계론을 더 많이 몇 개를 더 맞힐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잘은 점수가 잘 나오니까 마지막에 신경을 안 써버렸더니 막 시험 볼 때 헷갈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여튼 이런 것도 나중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 때 시간은 짧게 걸리고, 그리고 한두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료는 나중이라도 꼭 다시 한번 정리할 때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받고 요 OX를 하게 되면 5분이면 끝내버립니다. 5분이면. 그러니까 그 복습은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복습은 따로 기본서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업도 3, 4월에 했던 내용들이 5, 6월 달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5, 6월 달에는 기본서와 요약집인데 거의 요약집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의 강의 내용 부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기에 정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3, 4월에도 1, 2월처럼 그냥 쭉 수업 받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셔서 OX로 이걸로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만 세법을 해 나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게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쓰게 쓰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요약집에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이미 제가 1, 2월 달에 수업을 할 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그런 범위만 말씀드리고 바로 조세 총론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 전체적인 세법을 다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세금이 이제 지방세도 있고 국세도 있고 그래요. 지방세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인 도나 시군에서 징수되죠. 우리 이제 경기도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있고 또 시군 뭐 파주시라든지 무슨 시 고양시라든지 또 군이 있잖아요. 뭐 가평군 이렇게 도나 시군에서 또는 뭐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구 특별시 광역시 보면 구가 있죠. 이렇게 도나 시군에서 세금이 징수되는 것을 지방세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인 이렇게 세무서, 우리 앞에 파주 세무서 있죠. 이렇게 세무서 등을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이제 국가죠. 세무서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 국가가 부가 징수하는 세금이 국세고, 그리고 이 세금은 무조건 법률에다가 과세 요건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 과세 요건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은 법률에다가 과세요건을 정하죠. 그러면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법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방세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이 지방세에 관한 법률이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것도 있고, 예, 지방세 기본법,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 관계법이라고 해버립니다. 그 지방세 관계법이 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뭐 이런 걸 시험이 내는 건 아니에요. 뭐 지방세 관계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시험이 내는 것이 아니고, 이 지방세 관계법이라는 것은 또 지방세법이라든지 지방세 징수법이라든지 등등 몇 개의 법률이 해당된다라고 돼 있어요. 몇 개의 법률에 해당된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인 도나 시군에서 징수되려면 이 법률에 의거해서 세금이 징수가 돼야 돼요. 이때 이제 이 법률이 지방세 관한 법률인데 여러 개 법률로 있다. 여러 개 법률이 있는데 현재 이 도나 시군에서 징수된 세금은 지방세는 11개 세금이에요. 이 11개란 말 안 쓰고 세금은 세목이란 말 써요. 11개 세목이 있는데, 그러면 이 11개 세목에 대해서 11개 세목에 대해서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나 또는 부가 징수 요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부가 징수할 것인지 이걸 정해주고 있는 법률이 지방세법이에요. 그래서 이 현행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지방세법에서 11개 세금 중에서 3개 세금으로만 거의 출제돼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그리고 재산세. 그래서 취득세는 그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해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관계법령인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내죠. 소유권 등기내. 이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소유권 등기내는 경우 취득세 세금이 과세되고, 그리고 이제 취득에 따른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로 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유권 등기 말고도, 취득에 따른 소유권 등기 말고도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 등 여러 가지 부동산 등과 관련된 그런 등기가 있어요. 그런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과세돼요. 그리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과세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이거 말고도 기타 지방세가 있어요. 기타 지방세는 8개가 있겠죠. 요 3개다가 8개, 또 8개의 세목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취득세 세금에서 세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등록면허세에서는 한두 문제에 불과합니다. 한두 문제. 제가 어제 뭐 다른 데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 등록면허세를 1시간 내내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등록면허세에서는 올해 아마 한 문제 나올 거다라고, 한 문제는 이상은 반드시 낸다 그랬더니 다 그냥 이 한 문제를 맞추려고 1시간 동안 그렇게 했나? 그래서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한 문제가 또 당락을 결정해요. 그래서 안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잘 정리하면 한두 문제 충분히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3문제 출제되고, 기타 지방세는 10년 단위로 한 문제씩 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내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지난 내가 30회 시험에서도 기타 지방세는 출제 가능성이 없다. 한 문제도 안 냈어요. 올해도 출제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가끔 한 문제 내는데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거의 지방세법, 이 지방세법 부분에서 요 세금에서 6문제 중에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7문제 출제된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당연히 그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하려면 이것도 법률이 필요겠죠. 이게 이제 국세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요. 이 국세에 관한 법률인데 국세는 몇 개의 세금이냐면 내국세 13개가 있고 관세라는 세금이 또 하나가 있어. 그래서 관세 하나에다가 내국세 13개에서 14개 세목이 됩니다. 그럼 14개 세목에 대해서 국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국세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개 세법으로 돼 있어요. 이 14개 세금이 있는데 14개 세금이 다 법률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개별 세법이라고 해요. 지금 말하는 것은 옛날에 9회 때만 했어. 9회 때. 9회 때 지금 제가 설명한 걸 9회 때 냈고 그 후로는 전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국세는 세금마다 법률이 따로따로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세라는 세금도 있는데 이것도 소득세법 이렇게 따로 돼 있어요.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국세는 일일이 세금마다 따로따로 법이 따로따로 돼 있어. 그럼 14개 세목이니까 여기가 14개 세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만 2개 세금을 하나 법으로 돼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그러니까 14개 세금의 13개 법률로 돼 있겠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개가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 개별 세법으로 돼 있어요. 여러 개 개별 세법으로. 그럼 13개 세법으로 돼 있겠네요. 14개 세금이 13개 세법으로. 그런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다행히 2개 세법만 나와. 종합부동산 세법하고 소득세법.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은 이 세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요건, 부가 징수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 요건, 부가 징수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 소득세법이에요. 여기 말고도 인지세법, 농어촌 특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열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열 몇 개가 있는데 중개사 시험은 다른 거는 출제 안 돼요. 이 2개에서 나와요. 2개. 2개에서만 나오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돼 있죠. 과세요건들이. 그래서 한두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은 3개 소득세로 돼 있어요. 3개 소득세로. 보통은 여러분 뭐 근로소득이랑 뭐 사업소득이랑 하나 소득을 합쳐요. 합치는 걸 우리가 이제 합치는 걸 종합소득이라고 그래. 종합소득. 그래서 그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그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내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으로. 그리고 퇴직할 때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라고 그래요. 그 퇴직소득은 따로 세금 계산합니다. 따로 세금 계산. 제 위에 동서가 있는데 곧 퇴직하게 되겠다 이거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퇴직하게 되면 퇴직 소득 갖고는 더 이상 이제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소득을 못 벌어들이잖아. 그러니까 세금이 적게 나온 다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계산해요. 세금을 좀 적게 냅니다. 따로 계산. 퇴직한 후에는 더 이상 뭐 소득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따로 세금 계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양도해요. 그럼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라고 그래요. 양도소득. 그 양도소득도 따로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득세는 몇 개의 소득세로 나눠진다? 3가지 소득세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3가지 소득세. 그럼 제가 앞으로 소득세 그러면 3개를 생각해야 돼. 3개. 그냥 제가 특별하게 그냥 양도소득세만 말하면 양도소득세만. 그다음에 전체 내가 소득세 그러면 항상 3가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퇴직소득세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냅니다. 안 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시험을 봐도 안 내. 그러니까 퇴직소득세는 전혀 공부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인데 이 종합소득세는 여러 개, 6개 여러 개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여러 개 소득이 합산됐는데 근로소득도 있고 연금소득도 있고 막 그래요. 사업소득도 있고. 근데 우리는 중개사 시험은 이걸로만 나와. 이걸로 부동산 임대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만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올해는 제 생각으로는 100% 부동산 임대 쪽에서 사업소득 한 문제가 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자세히 좀 설명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에서